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네. 자유로운 영어.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정말 멋있는데 그럼 더 묻고. 하루 더 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여행하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 이거죠. 아, 딱 내 과네, 저 작가님. 제가 여행을 사실은 제가 88년도부터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15년 동안 그 캐나다, 미국, 영국, 런던, 그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샌디에고에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녔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집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여행 갔을 때 이제 성격, 취향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사전에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서 이게 받아봤더니, 미국 대륙이 없어? 그리고 유럽의 북부 지역이 없어? 그쪽에 캐리어가 많아서 그건 생략이구나. 난 뭐 이렇게 그냥 알아서 생각했죠. 그렇죠. 여행을 뭐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나라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게 어떤 순수하게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출장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글로벌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외국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이제 호기심이 이제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가장 먼저 해외 출장을 간 게 1984년도에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엄청나게 험악한 그 나라. 84년도. 그때 84년도.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 아니에요. 물론 뭐 여행으로 간 건 아니고 이제 출장으로 간 거긴 하지만 그 아주 그 오지 험한 나라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그 해외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새삼 기억이 나는 게 나이지리아니까 86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그 임원단 중에 한 분이 제가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더니 막 이런 걸 막 부탁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스포츠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러 왔더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네? 네. 특성이 그런가 봐. 그래서 나이지리아 사람을 나중에 만나면 항상 조심하는 마음부터 갖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그렇구나. 좀 사회성도 있어 보이고. 뭐라고 얘기. 아니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첫 대면에 나이지리아는 거 굉장히 재밌는 국가입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이라는 거 이제 느끼고 오신 거죠? 같은 마을이잖아요. 같은 마을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왜 이 나라 사람들은 못 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왜 이 나라는 잘 살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유럽 지중해에 있는 나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얘기를 조상 잘 덕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거고. 그런데 호주나 미국 가면 대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나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복을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유럽 사람들이 진출하기 전인 뭐 1600년대나 뭐 1700년, 800년대 미국이나 호주는 사실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발달시킨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넘어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받은 나라와 그 복을 스스로 만든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대별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좀 바글바글 많은 데도 있고 또 인력이 귀해서 사람을 막 더 필요로 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눈으로 보면은 이게 다 먹거리가 널려 있고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는 이런 거 가져가서 한국에서 적용하면 정말 좋겠고 이런 차이들이 항상 눈에 들어오죠. 여행하면. 그럼요. 그러면서 사실 그 아프리카하고 남미 몇 개 나라를 이렇게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물론 뭐 중국이 그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원조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국가의 이익을 많이 그쪽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테면 도전 정신이 강하고 좀 각 분야별로 어떤 그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케냐나 어디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 뭐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 보내서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뭔가를 좀 도와주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어떤 국가의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이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좀 더 뭔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누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걸 누군가가 좀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외교관들 힘만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긴 여행을 마치고 오셨는데 여행 작가 김한태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번 여행 이전에도 많은 여행을 하면서 그때마다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를테면 2002년도 제가 가족하고 유럽 여행을 할 때 매일같이 해서 그걸 여행기로 썼고 그다음에 7년 전에 뉴질랜드 제 초등학교 여자친구 4명하고 집사람하고 해서 5명하고 같이 뉴질랜드에 가서 또 자유여행을 16일 동안 하면서 그때도 이제 제가 기획문을 써서 그리고 사진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다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한 것씩 나눠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이제 여러 뭐 동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여행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묶어서 책을 이제 하나 출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자유 여행을 동경하는 분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호기심 이러한 것을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테마 여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판소리 명창하고 같이 그분을 이제 모시고 세계 곳곳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뭐 그것도 하나의 여행 계획입니다. 그 여행 작가 김완태는 금방 탄생한 작품이 아닙니다. 이 LG전자 임원으로 나오셨지만 수십 년을 여행하며 이 꿈을 키우고 스키를 닦고 해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책은 준비하고 계시죠?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 나올 때 또 적나라하게 세세히 또 소개드린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장장 50일을 가장이 집을 비우면 집 걱정 안 됩니까?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 어머님 이제 건강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어머님이 101세, 101세 생신을 내가 여행 떠난 중에 혹시라도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떠났는데 막상 그 여행 떠나서 10일 정도 됐는데 어머님이 아니고 제 아내가 뭐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르투갈에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계속 이제 서울하고 연락하면서 여차하면 이제 귀국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며칠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좀 위험할 뻔했네요. 점수 탁 털어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뭐 처음부터 A시당 점 받은 점수가 없으니 뭐 털어먹을 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구나. 갔다 와서 뭐 좀 토라지거나 그래서 지금 고전하고 계신 측면 없고? 없고요. 뭐 이제 아니 무슨 광고주로 돈까지 줘가면서 보내줬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몇 가운데 특강을 하면서 거기서 받은 사례금 뭐 이런 거를 이제 전액 스폰서한테 이제 되돌려 드리면 이제 아니 스폰서 액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걸 가지고 지금 뭘 정성을 다했다 이걸로 지금 리커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애쓰고 계십니다.
하여튼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하면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도 반드시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특히 저는 이제 군 캐리어 있잖아요. 작전 계획, 훈련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꼭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항상 응급조치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여행에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행 뭐 2일차인가 3일차, 2일차군요. 그 바로 나이로비 공항에 이제 내려서 이렇게 사파리 우리 투어 가이드 차로 이동하는 중에 제 동반자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다행히 뭐 거기에 무슨 지갑이라든지 뭐 여권 이런 건 없어서 이제 뭐 약은 좀 있었지만 약은 복용하는 약은 있었지만 해서 그나마 이제 다행히 계속 여행은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혹시라도 어떤 일정이 스케줄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숙소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관광지 예약 이런 것을 임박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추픽추의 산에 올라가는데 이틀 전에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일정상으로는 토요일 날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토요일 날 티켓은 이제 없어서 다음 날 뒤에 일요일 날 이제 갔다 오는 이제 그러면서 쿠스코에서 하루 더 머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장거리 버스를 티켓을 구입하는데 역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어서 결국 버스를 못 타고 대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다든지. 근데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전화위복이 이제 되는 어떤. 제가 딱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불확실성의 연속. 뭐 이런 상황에서 자꾸 뭐가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제가 전화위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좁은 버스를 타고서 14시간을 처음에 이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페루의 쿠스코에서 볼리비아에 있는 코파카바나 티티카카오 안에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장기간 버스 안에서 이제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제 티켓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그냥 뭐 볼리비아 라파스라고 하는 데로 가서, 근데 뭐 100불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 1시간 만에 갔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하루 자면서 4시간 버스를 타고 코파카바나로 가고 하면서 오히려 쉬면서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돌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게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경험이나 또는 어떤 인사이트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여행을 통해서 그런 귀중한 경험을 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뭘 해보고 보람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환태 여행 작가의 이 세계 일주 이야기 계속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가 다음 편에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금방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